네.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 측 주신문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2023년도에 있었던 1차 탄핵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 2년 전 2023년 2월 8일에 재난대응조치 위반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회에서 1차로 탄핵 소추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5일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난 관련 재반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성실 의무에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는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경찰이나 소방에 관한 지휘 권한이 일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을 제79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태원 참사와 되었던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을 제79호증 판결문을 보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들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라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혐의 포함 간첩죄로 중형이 선고되었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판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접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같이 진상규명 투쟁을 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라는 지령을 북으로부터 내린 것이라고 그렇게 언론 보도에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을 이렇게 사회 분열, 그다음에 체제 전복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게다가 이것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증인은 이 1차 탄핵 소추로 인해서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셨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일단 저희 행정안전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는 다른 부처하고 조금 특이성이 있는데요. 일반 행정이나 재난 관련에 있어서 총괄 조정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데 장관이 자리에 없게 되면 차관이 결국 그 역할을 하게 돼야 되는데 장관급 부처를 가지고 총괄 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함에 있어서 차관 고유의 업무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장관의 막중한 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사결정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추진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재난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직무정지 중에 경북 지역 산사태 그리고 오송 지하 차도 침수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재난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023년 제가 직무 정지 기간 중에 굉장히 큰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고요. 경북 산사태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사망이 됐는데 무려 53명이 그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자체 외 소방, 경찰,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요. 이 차관이 재난 담당 차관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행정 담당 차관이 이 업무를 도저히 해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소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복귀한 작년의 경우에는
이 53명이 사망한 때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불과 6명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룬 데 있어서는 수많은 분들이 적극 협력하고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의 큰 징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 업무 중에 지방금융과 관련된 것도 있으시죠? 예,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그 당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거기 이제 가입자들이 예적금을 인출하는 소위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체율이 급등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 범위 내로 지급받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거에 돈을 다 빼기 시작한 건데요. 그럴 경우에 그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한도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기재부라든지 금감원, 금융위, 한국은행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굵직굵직한 큰 정책을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차관이 이런 장관급 기관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직무에 있었으면 그때 잘 넘어가긴 했지만 조금 더 빨리 새마을금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안부 업무 중에 지방행정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문제 발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졌던 그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셨었는데 상당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기간 거의 전 기간 동안 제가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중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직무집행 정지가 아니었으면은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일일이 다 챙겼을 텐데 차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업무하기도 벅찬데 제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이 잼버리 업무를 거의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곳 헌재에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 잼버리 개막일 불과 5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각 판결 받자마자 이 잼버리 현장을 가 보니까 정말 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